네, 이번 주에 우리 증시, 코스피 증시는 특히 글로벌 정책 이슈의 영향권에 들 것 같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G20 재무장관 회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회의들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여기에서 최근 엔화 약세 흐름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 이것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증시에서 봤을 때는 수출주들의 반등 탄력이 지난 주말에 이어서 이번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을 겁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약하다, 아쉽다는 생각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지 전문가 8인의 투자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수창 전문가입니다. 반등 후 숨고르기 국면이다. 서정훈 전문가 추가 상승 부담, 원엔 환율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한규수 전문가 호재가 좀 더 많은 한 주라며 단기 랠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형윤 전문가는 빠른 순환매, 지수는 완만한 회복 국면으로 봤습니다. 최강찬 전문가 1930에서 1970 박스권의 대응, 김대복 전문가 기술적 반등 한계, 중소형주 로테이션 장세 보고 있습니다. 금산 전문가 단기 밴드로 1941포인트에서 1962포인트 봤고요.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자기미 전문가 코스닥 1분기 실적 모멘텀주 공략. 네, 전문가들 아직까지 추세 전환으로 보고 있진 않습니다. 단기적인 반등 보면서 박스권의 전략 구사하고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코스닥 중심의 상승을 좀 더 점치고 있는 전문가들도 눈에 띄고 있네요. 두 분의 투자 전략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규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규수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전략을 좀 살펴보니까요. 단기적으로 랠리를 좀 기대하고 계시네요. 호재가 좀 더 많은 한 주라고 하셨는데요. 최근에 뱅가드 부담은 점차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책 이슈에 좀 더 초점을 둬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장세는 추세 반전이라든가 급등세가라든가 이런 장세까지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번 지수 반등세는 이번 주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호재 쪽에 무게 중심이 좀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대체적으로 이제 1970에서 1980선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수급 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조금 이제 진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진정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일본의 엔화 흐름, 엔화 약세 흐름이 좀 진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엔화 약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이제 나올 만한 호재는 다 나왔고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됐죠. 그래서 이번 일본의 일본 BOJ 회의에서도 특별한 호재는 없을 거로 보고 있고, 또 주목할 것은 G20 재무장관 회담을 통해서 일본 엔화 약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경계 발언이 좀 나올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이제 금통위가 있는데, 금통위에서 만약에 금리를 인하를 할 경우 시장에서는 단기 급반등을 이끌어내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금통위 정책이 어떻게 발표가 될지는 이미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죠. 내심 그동안 우리나라가 일본의 엔화 약세에 상당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 약세를 견제를 하더라도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는 좀 충분히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어서 금리 인하했을 때 주가는 단기적인 반등세는 좀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대감에 의한 단기적인 반등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통위도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 정부 때문에 다음번에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환율 감안한다면 인하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수출주를 노려볼까요? 어떤 전략 필요하겠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거래소 시장 종목은 낙폭 과대주 그리고 환율 변수에 따른 종목군으로 보셔야 될 것 같죠. 자동차와 IT 종목이 역시 이제 환율 변동에 따른 수혜주로서 기술적인 반등세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IT 종목과 그리고 자동차주들의 단기적인 반등, 한 번 더 추가적인 반등을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은 이제 코스닥 종목들, 중소형주들의 어떤 추세적인 상승이 그나마 가능합니다. 지수의 강한 하방 경기성과 시장이 안정된 흐름을 보인다고 한다면은 코스닥 종목과 중소형주의 어떤 선별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따라주고 수급이 따라주는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좀 더 많이 높여가는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 좋아 보이세요? 예, 지금 현재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는 실적과 이제 수급이 따라주는 종목들 중에서 지금 슈프리마라는 종목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800원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매수가 살아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슈프리마 성장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슈프리마 같은 종목들 보고 있고요. 또 인터파크 같이 역시 이제 우량 자회사를 두고 있는 그러나 이제 수급이 살아있는 이런 종목들도
제가 코스닥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규수 전문가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수출주들 IT와 자동차의 단기 랠리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 가운데서는 슈프리마나 인터파크 같은 종목들 눈여겨보고 계시네요. 자, 다음으로 강재원 전문가 대신 새롭게 합류한 전문가죠. 최강천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강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930에서 1970 박스권 대응 말씀하셨는데요. 박스권 대응하면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변수는 무엇이 될까요? 네, 일단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좀 있을 텐데요. 지금은 박스권 1930, 1970 박스권에서 상단에 조금 좀 가까운 흐름이 좀 있기 때문에 박스권을 돌파하기 단기적으로 어려운 다소의 좀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첫 번째 좀 보게 되면요. 하락하고 있는 일봉상의 21선이 큰 어떤 무게감 있게 다가오고 있죠. 대한민국 증권시장의 21동 평균선, 지수 21동 평균선은 굉장히 중요한 변동성 구역이자 추세를 결정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좀 많이 했는데요. 즉 22동 평균선 부근에서는 위든 아래든 크게 변동성이 좀 많이 나타났다. 그런데 환율적으로 그 22동 평균선이 머리를 우하향 하락하고 있는 21선이죠. 그러면 하락하는 21선이 머리를 틀기 전까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든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을 낙관하기 어렵다라는 것으로 첫 번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또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엔화가 지금 94엔대를 돌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엔화 94엔은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가장 큰 변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4엔이 좀 넘어가면서 95엔 넘어가지 말라는 거 없거든요. 그 신고가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94엔이 돌파가 되게 된다면 경기 민감 수출주들의 흐름들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번 주는 옵션 만기의 어떤 흐름에서 삼성전자, 현대차를 인위적으로 롤링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G20 유로 정상회의라든가 G20 정상회의에서 엔화 약세를 충분히 커버링을 하지 못한다면은 엔화가 95엔 또는 100엔 단기적으로 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에 크나큰 어떤 약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때문에 평균 70%의 상방 돌파가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들은 좀 선별해서 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쪽을 좋게 보세요? 일단 저는요. 그렇게 크게 단기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 종목들은 별로 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경기 방어들도 지금 가격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 유틸리티 관련주들은 이거 추세가 깨졌나? 한전이라든가 가스공사 같은 종목을 얘기하는 거겠죠. 좀 추세가 좀 깨졌나라는 어떤 의구심이 들 법한 그런 어떤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일부 오리온이라든가 일부 음식료주 같은 경우도 요거 추세를 회복하기는 쉽지가 않겠네. 어떤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죠. 그다음에 보험주라든가 제약주들도 추세 흐름은 나쁘진 않습니다만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요거 좀 신뢰도가 좀 상실이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흐름들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도요, 화학주라든가 조선주, 업종 대표 화학주, 조선주들도 추세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나 한 가지 좋아 보이는 섹터는 있습니다. 바로 건설 섹터예요. 이제 다다음 주 25일이면은 그 신정부가 출범하게 되죠.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주라든가, 그다음에 건설주들은 전 신정부의 어떤 모멘텀을 충분히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중소형주를 부양시키고 그다음에 부동산 종합조정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시키려고 하는 신정부의 의지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설주라든가 은행주 거기에 따른 부동산 PF에 대한 어떤 우려감 완화에 따른 은행주라든가 건설주 쪽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진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코스닥 시장이 좀 각기전투식의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만은 신정주 출범 전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선별적인 어떤 벤처기업 육성체행으로 인한 선별적인 그런 종목군들의 어떤 주도주 부각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강찬 전문가의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건설주들 오늘 세 번째로 상승하고 있는 업종인데요. 현대건설이 2%, GS건설도 1%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접근하기가 꺼려진다. 그리고 기존의 내수주들 강세도 한풀 꺾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체크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네요. 두 분의 투자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투자 전략 나우였습니다.